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할 건데 뒤에 유튜브 스튜디오 셋업을 했으면서 여러분들도 좀 더 라이브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셋업을 했고, 자, 본론 라이브 들어가기 전에 조초 좋아요, 구독 좀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헬스코리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조초마켓 아이론 레벨 운동보호대 가장 저렴하게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조초님, 다이어트 시 주 5회 2일 휴식하고 있는데 휴식날 식단을 똑같이 가져갈까요? 좀 줄여야 될까요? 쉬는 날 완전 휴식을 해야 될까요? 약간의 유산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유산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래서 본인이 주 5회 운동을 한다, 근데 유산소 7일을 한다? 그럼 회복에 방해가 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거는 주 5회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는 그냥 쉬세요. 일요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하루는 그냥 쉬라는 거야. 그냥 푹 쉬어버리고 걱정하지 말고 몸에 좀 약간 회복할 기간을 주고 다음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하루는 그렇게 잡고,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루, 나는 그 운동 쉬는 날 하루 정도 유산소 좀 해야 되겠어. 그 헬스장 가서 한 40분 정도 탈래.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뛰거나 그런 거 아니면 내가 말을 하는 건 그냥 가볍게 유산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소화에도 좋고 회복에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매일 하면 이게 방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운동 쉬는 날 어차피 제가 막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럼 저는 탄수화물의 양을 좀 낮춰요. 그래서 칼로리 좀 낮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제가 비시즌 때 했던 방법은 뭐냐면, 쉬는 날에 너무 많이 먹게 된다 그러면 살찌는 느낌도 나고, 나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탄수화물 낭비하는 느낌 나고 몸에 입맛이 없으니까. 내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쉬는 날도 음식을 동일하게 먹어. 제가 비시즌 때 탄수화물을 600씩 때려줬어요. 지방 한 40 정도 먹고 탄수 600, 단백질 300이면 어마어마한 양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클린하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클린하게 먹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쉬는 날에 차라리 나는 음식을 많이 줄입니다. 그럼 이제 입맛이라도 돌아오거든. 유산소 좀 넣어주고. 근데 그런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좋은 방법이고, 그게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굉장히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고탄하고 이날은 저탄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냥 그 일반 분들을 위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운동 빡세게 하는 날은 탄수화물 좀 더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운동 안 하는 날은 탄수화물 좀 낮추면 되는 거고, 그게 탄수화물 사이클링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프로쇼 우승하고 재훈 형이랑 같이 올림피아 가죠. 제 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기대는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느낀 게, 제가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그러고, 내가 왜냐면 여러분한테 저 올림피아 지금 갈 거예요 이런 말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옛날에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 프로 딸 거예요. 이번에 프로 따러 갈 거예요. 프로 따기 몇 주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제 뇌에,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이루지도 않았는데 이룬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거 할 거야, 이러는 걸.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걸 말로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내 기대감은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래요. 그러니까 대회 나갈 때 내가 작년보다 몸이 좋아졌고 내 최고의 몸을 갖고 갔으면 저는 행복해요.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꼴찌를 하든, 그렇죠, 뭘 했든지 간에 내 최상의 몸으로만 나가면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기대감을 낮추려고 그러고, 이제 입으로 막 올림피아 가겠다, 그러니까 언젠간 가겠죠. 하지만 이번에 올림피아 가겠다, 솔직히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도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최선 다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츠 한 달에 비용 얼마 정도 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리엘하고 어느 정도 이제 친분이 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갖고,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내가 알기로 일반 애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코칭 문의하시는 분들 많아요. 조초씨 온라인 코칭 얼마 받아요? 그러면 저는 한 달에 300불씩 받고 2달 미리 약정을 받아서 600불씩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하고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가격적으로도 좀 한국하고는 좀 타산이 안 맞는 것 같고, 이걸 진행을 했을 때 10명이 저랑 온라인 코칭을 하시면은 3분만 저하고 꾸준히 가요. 7분들은 그 비싼 600불을 내놓고 그러고 나서 연락이 안 돼. 왜 연락이 안 되냐? 식단을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식단을 못 지키니까 체크인을 안 해. 매 주마다 한 번씩 체크인을 되고, 그러고 나서 식단 변경이 되고, 이게 바퀴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 처음에 한 2, 3일 하다가 그러고 나서 안 해버려. 그리고 체크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코칭이 한국에서 사기 아닌가 이런 말이 도는 겁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코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한국 분들이 코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해 그러면은 합니다. 하고 체크인 줘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제 미국 회원들이 지금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회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명이 미국 애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애들
불평 같은 경우도 없고 하라는 거 딱딱딱 하고 이러는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만이 하는 것들이 있어. 대회 준비할 때 우리 일주일에 5일만 운동하세요 이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운동을 간다든가 유산소 30분만 일단 시작을 할게요 이랬는데 유산소를 막 1시간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국 분들하고 원래 코칭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내추럴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많은데 미국에도 있나요? 아니 뭐 있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도 뭐냐면은 자, 페이크 넬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내추럴이다 그런다? 그럼 내추럴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내 몸을 키우면 돼. 나는 처음에 운동했을 때 내추럴로 운동하고 이랬을 때 아놀드 보면서 저는 스테로이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몰랐지. 근데 이제 아놀드 운동하는 거 보고 난 자극받아서 열심히 막 운동하고 몸도 많이 좋아졌어 그때 내추럴 때요.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아놀드가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썼었구나 라는 거 알고부터 내가 아놀드를 싫어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쵸? 아니 그분 덕분에 나는 사이즈도 좋아졌고 운동도 잘 배웠고 이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 사람이 내추럴이든 아니든 간에 내추럴이라고 하는데 내추럴 아닌 것 같든 간에 그냥 여러분들 동기부여만 챙기세요. 여러분 이득만 챙기라는 거야. 왜 그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신경을 써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누가 내추럴이다 비내추럴이다 이런 거에 별로 큰 관심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조초용한테 코칭 받으면 오히려 맘 놓고 돈 내기 아까워서 하라는 대로 5일 정도 할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제 주변에도 코치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코치도 그렇고 다른 코치들도 보면은 한국 분들 코칭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고 제일 힘든 사람들이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이 세 명 되게 힘들다 그래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우리 그 동양의 그 정서예요.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것보다 더 하자인데 이 코칭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정해진 거 진짜 100% 지키고 유산소 30분이면 30분 하고 왜냐면 코치 입장에서 30분 하다가 안 빠진다 그럼 35분으로 올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 안 빠져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바꿔주고 이러는 게 있는데 본인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건데 주로 이제 동양 분들이 많이 그런 게 우리 나도 이해가 가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유산소 1시간 더 타고, 남들보다 운동 하루 더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 빠지니까 옛날 얼굴 조금씩 드러내. 그쵸? 저도,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초씨 막 약하고 부작용 때문에 얼굴이 커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약에도 종류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음식 양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4,000, 5,000 칼로리를, 그러니까 탄수화물 600g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이 빵빵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보디빌딩을 내가 목표로 하고, 저는 직업이, 그러니까 뭐 보디빌더라고 그러지만 피지크 선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얼굴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한다면 지금처럼 빠른 발전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비시즌 때는 내려놓고, 그러니까 나는 결혼한 게 너무 좋은 거야. 살 좀 찐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나보고, 귀여워, 이래. 되게 귀엽다 그래. 동그랑땡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시즌 때 그냥 편하게 벌크업을 합니다. 얼굴 부어요. 그럼 이제 악플 막 달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유튜버고 이래갖고 나도 솔직히 얼굴 좀 이쁘게 유지하고 싶지. 이렇게 유지하고 싶고 항상 린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는 문제가 뭐냐. 몸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소셜미디어 하고 욕 먹잖아? 그냥 먹습니다. 그냥 그래 뭐 약 써서 얼굴이 터지려고 그러네. 내 약 써서 얼굴 터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왜냐? 그래야 내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내가 정말 몸에 좋아지고 싶다? 벌크업 때 얼굴 크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옆에 있어요. 괜찮아요. 얼굴 크다고 놀리면 어때? 그쵸? 웃으면 돼요. 자, 제가 운동하다 어깨를 다쳐서 수술을 3번 정도 했지만 정상적으로 어깨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신 분이라면 제가 봤을 때 그 어깨 운동에 대한 집착 버리고 웨이트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계속 악화를 시킨다? 그러면 어차피 또 수술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평생 운동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부상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깨 부상 정도 3차례를 당했고 이제 내 손을 진짜 위로 올리지 않는 상황이다. 저는 운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중량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나를 위한 운동을 할 것 같아요. 가서 펌핑 조금 받고 그리고 다른 취미를 찾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정말 아프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그걸 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더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이걸 해야만 하겠다. 그럼 하세요. 근데 돌려 하시라는 거야. 프레스 하는데 아프다? 그럼 프레스 하지 마시고 그냥 레이즈 하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레이즈도 솔직히 어깨에 좋은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전근 그나마 프레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연스러운 운동인데 레이즈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그런 운동은 아닙니다. 그렇죠?
조초님, 6년 전의 마인드랑 지금의 마인드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6년 전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당장이었어요. 나 당장 프로카드 갖고 싶어. 나 당장 부자가 되고 싶어. 그 다음에 남한테 보이는 거 되게 많이 신경 썼습니다. 무슨 차를 타는지, 명품은 뭐 드는지, 이런 거에 집착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났어요.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제 차 AMG 정리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내가 무슨 차를 타든 뭐가 중요해. 저는 지금 요즘에 도요타 프리우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다시 하나 사면은, 도요타 프리우스나 혼다 CR-V 이런 가성비 좋은 걸 찾게 되더라고. 6년이 지나고 보니까.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몽클레어 빠돌이에요. 지금도 뭐 몽클레어 조끼 몇 개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더 이상 사치를 부리고 싶지 않은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돈이 많다고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 자체가 원래 계급제였고, 그쵸,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미국 살고 이제 느껴진 게, 주변에 진짜 부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화려하고 뭐 차가 좋은 차나 있거나 이런데 전신이 명품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지금 당장 갖는다가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 다하고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그런 돈들은 그냥 헛돈,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돈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회 많이 했어요. 내가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그나마 어릴 때 배워서 다행이고, 우리 와이프 만나고 초기에 같이 경험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의미 없어요. 외제차를 끌든 뭐 의미가 없더라고. 그냥 내가 환경에, 저는 이제 느낀 게 돈을 벌잖아? 그럼 저는 저한테 투자를 해요. 지금 뒤에 유튜브 스튜디오 셋업한 거, 여기 보면 조명도 셋업을 해놨어요. 카메라도 좀 더 좋은 거 쓰고, 이렇게 차라리 그런 데다 투자를 하지, 그냥 사치 같은 경우는 좀 아깝더라고요. 조초님, 미국 살 때랑 한국 살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마음이라든가 환경. 저는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지금 뭐 미국이 헬이다, 미국이 가라앉는다 이래도 저는 미국에 대해서 좋은 건 뭐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뭘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옷을 어떻게 입든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 너저분하게, 심지어 그냥 너저분하게 입고 밖에 위통 벗고 다녀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뭐라 안 해. 난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관념은 뭐냐면, 전부 다 그 같은 길을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재능을 살려주는 경우가 많잖아. 뭐 운동을 잘하면 운동 쪽으로 밀어준다든가. 그러니까 운동 잘하면 막 공부까지 막 엄청 잘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은 경쟁력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애들을 경쟁을 시키고, 경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지나친 경쟁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삶의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한 길로만 고집하는 거, 공부해야 돼, 대기업 취직해야 돼, 그냥 그런 게 좀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나중에 애 낳으면은 공부 강요 안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 찾아주는 게, 제가 저랑 와이프랑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를 낳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 애기 좋아하는 거 찾아갖고 그 진로를 밀어주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거 밀어주는 거. 저희 부모님이 저 하고 싶은 거 밀어줬어요. 중학교 때 연기하고 싶다? 그럼 연기해. 전 연기했습니다. 근데 연기하다가 공부해야 되네?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공부 안 했어요. 중3 때, 고1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전교 13등도 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낀 게, 이 목적 없이 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 가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랑, 그냥 엄마가 하란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랑 솔직히 이게 다르거든요. 내 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애들한테 한번 찾아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보디빌딩이 됐으면 보디빌딩이 되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좋아하는 거 시켜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만 크면 좋을 것 같아요. 형, 등 운동할 때 견갑을 완전히 빼는 게 좋나요? 어느 정도 체중 유지하는 게 좋나요? 그냥 자극 잘 오는 것에,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자, 뭐 등 운동을 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부위에 자극이 갑니까? 그쵸? 중량 올라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견갑을 빼고 내전, 외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헬스장 머신을 보면은 거기 써져 있는 걸 보세요.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근육에 어디가 자극이 온다고 돼 있죠? 그거를 생각하고 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부위에 자극이 안 온다? 팔꿈치를 좀 바꿔봐. 그러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견갑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육이 있으신 상태에서 운동을 배우고 그러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머신에 있는 걸 보세요. 어느 부위에 자극이 오는지 그걸 보고, 머신에 스티커 붙어 있잖아. 그거 보고 땡기면서 거기에 자극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형, 시합 3주 남았는데 진짜 걸을 힘도 없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다이어트를 극도화로 한다?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처음 대회 다 힘들어요. 처음 내가 봤을 때 대회 한 3개, 4개 정도까지는 너무 힘듭니다. 대회 3주는 힘도 없고 말도 못하겠고, 저 같은 경우는 대회가 점점 쉬워져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늘면 늘수록 대사량이 올라가니까 먹는 양도 늘죠. 유산소 양도 적어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막
뛰어야 심박수가 130 나왔던 게 지금 경사올리 조금 걸으면 그냥 130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등치가 있기 때문에 90kg입니다. 그래서 90kg가 런닝머신에서 경사 조금씩 걸어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칼로리 엄청 태우겠죠. 그러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이어트가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비키니 선수들을 더 존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적게 먹고 누구보다 유산소 많이 하고 정말 피땀 흘려서 대회 나가는 게 전 비키니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죠. 아, 비키니가 무슨 보디빌딩 이러는데 보디빌딩 대회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게 비키니 선수예요. 내가 그 회원들도 보면은 비키니 선수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합니다. 근육량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3주 이내 힘들다?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근육량이 늘고 대회 경험이 늘면 늘수록 쉬워집니다. 자, 내추럴인데 비시즌 되고 나서 코치랑 주고받는 대화가 거의 매일 같습니다. 식단 체크, 수면 시간, 컨디션 체크하고 운동 한 가지 영상으로 피드백. 좀 더 적극적인 멘탈 부분도 코치한테 의지해도 신뢰가 안 될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만 제 주변 코치들을 보면은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멘탈 이런 건 그냥 본인 의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거, 코칭한테 돈을 내는 거, 저도 제 코치한테 그런 말 안 해요. 뭐 힘들다 아니면은 뭐 동기부여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그 잡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제 코치가 저한테 할 일은 제 시간에 식단 보내주고 제 몸을 잘 나오게끔 해주는 게 코치의 잡이에요. 하지만 나한테 멘토가 되고 내가 코칭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방식에 대한 조언을 준다? 그럼 그건 코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 그 멘토 수업비를 또 따로 추가로 낸다던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회원분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회원이 한 50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쁘죠. 그렇죠? 식단 보내주고 주고받고 바쁜데 이제 그렇게 좀 힘들어지는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이어트 유산소 때 만보 걷기랑 천국에 대한 20, 30분. 저는 그러니까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좋은 방법을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산소를 처음부터 많이 타는 것보다 걸음으로 시작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분들 같은 경우 애플워치 같은 경우 핏빛도 좋아요. 핏빛이든 애플워치든 저는 핏빛 쓰거든요. 아니면 뭐 싼 거 3만 원짜리 막 피트니스 시계 같은 경우 있어요. 걸음을 재세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걸음 걷는지 보고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많이 못 걸어요. 특히 직장 근무하시는 분들 하루에 많이 걸어봤자 3,000보, 4,000보예요. 특히 집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6,000보로 시작을 하고 7,000보, 8,000보, 그리고 하루에 10,000보까지 올려나가 보세요. 그래서 10,000보 올렸지. 그러고 나서도 이제 살이 빠질 거예요. 그거 안 빠진다 그럼 그때 유산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유산소를 많이 하게 되면은 유산소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 같은 경우는 천천히 유산소 넣는 걸 좋아합니다. 조초님께 인생 1대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유튜브 업로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할게요. 저도 되게 재밌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장난으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 막 하버드 나온 막 유명한 교수가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는 거다. 누구의 시뮬레이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쪽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피라미드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뭐 저 새끼 왜 저래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피라미드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좀 약간 이상할 정도로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 수학적인 게 되게 흥미로운 게 많아요. 피라미드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달에 갔네 안 갔네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에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자, 코치랑 함께 내추럴 퀄리파이 체급 3등 했습니다. 저는 케미컬에서 시작할까 했는데 코치는 좀 더 내추럴로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만 31세인데 케미컬 나이의 영향도 많이 받을까요?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솔직히 31살이면은 그러니까 이른 나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로 봤을 때 내가 IFBB 프로가 따고 싶고 이럴 때 31살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오픈 보디빌더가 아니면 그쵸 오픈 보디빌더가 아니면은 31살이면 저는 늦은 나이라고 봅니다. 클래식도 그렇고 맨스피식도 그렇고 왜냐면 제 또래 애들이 이겨요. 제레미 브랜디가 내 또래란 말이야. 나보다 한 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또래이기 때문에 아니구나 미안해 제레미 내 또래가 아니다. 크범이 제 또래죠. 크범이 제 또래고 니고카가 내 또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을 쓰고 안 쓰는 건 본인의 선택인 거고 내가 이쪽 길로 올인을 하겠다. 조초씨 저는 IFBB 프로 딸 거고 올림피아 갈 거고 이쪽 길로 올인할 거예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이 대회에 잠깐 뛰는 것 때문에 약을 쓴다 이러는 경우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저는 그래요. 본인의 개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저 같은 경우도 올림피아를 간다. IFBB 프로를 딴다 이런 생각이 없었으면 약물에 손은 안 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랑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나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고 이걸 공개를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도 유튜브를 보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시는데 내가 이걸 깐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왜냐면 주변에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친구 만나고 이러면은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 조추 씨 그래도 약을 쓸 거예요? 저는 똑같이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후회 없습니다. 자, 흡연이 근성장 또는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의문이 든다? 흡연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술 마시는 거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술하고 흡연을 고른다? 그럼 저는 흡연 고릅니다. 5 곱하기 5 루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5 곱하기 5 루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왜 5 곱하기 5 루틴을 좋아하냐면은 그러니까 점진적 과부하기 좋은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걸 조금 약간 개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 곱하기 5보다는 3 곱하기 5라든가 2 곱하기 5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웜업을 좀 더 충분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5 곱하기 5 같은 경우는 메인 운동을 하나만 잡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탑세트 같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덤벨 프레스를 한다면 5 곱하기 5로 진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4 곱하기 10, 뭐 3 곱하기 12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탑세트와 역피라미드 세트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탑세트는요, 고중량 내가 최대 칠 수 있는 거 치고, 그러고 나는 게 탑세트예요.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겁니다. 중량을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다음 운동에 저는 지장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메인 운동을 하나를 잡는다. 조초씨 저는 프레스 딱 하나만 해요? 그럼 피라미드 좋겠죠? 볼륨도 채울 겸. 하지만 내가 프레스를 두세 개를 한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피라미드, 드랍세트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드랍세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탑세트를 끝내고 백다운 세트를 하고 드랍세트를 하면 너무 좋은데 처음에 가자마자 막 피라미드 하고 뭐하고 하면은 다음 운동에 지장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메인 운동에 집중을 합니다. 가슴 하는 날 프레스에 집중해요. 플라이는 자극하고 볼륨 위주야. 어깨 운동할 때 프레스에 집중해요. 그리고 레이즈는 자극 볼륨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운동을 하고 왔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자, 어깨랑 승모랑 묶어서 하고 다음날 등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등하고 승모를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어깨랑 승모도 상관은 없는데 뭐 내가 봤을 때 어깨 승모하고 다음에 등하고 그게 큰 지장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형님 가슴 인클라인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딥스나 아래 가슴 따로 안 하나요? 저는 가슴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물론 제가 뭐 특별한 게 좋은 부위가 이런 건 없지만은 가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딥스 안 하고 아래 가슴 안 쳐도 이뻐요. 나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해서 발전을 하고 꾸준히 좋은 몸이 나온다. 그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운동 루틴을 안 바꾼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계속 발전하는데 그 운동 루틴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윗가슴 위주로 하잖아? 어차피 가슴이 커져요. 가슴이 커지면 어떻게 돼?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아래 가슴을 안 해도 저는 잘 크더라고요. 그리고 윗가슴을 하고 저는 플랫 프레스를 하고 하면서도 아래 가슴 어느 정도 먹어요. 같이 크더라고요. 다이어트 할 때 분할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벌킹 다를 거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다이어트는 식단하고 유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초대사량 이하로 먹는다? 그럼 살이 빠지는 거고, 기초대사량 이상으로 먹는다? 그럼 살이 찌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뭐, 벌킹이다, 커팅이다 해서 막 운동을 바꾸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이 커팅을 한다, 그러면은 강도를 높여주고, 빈도를 2번씩 쳤던 거를 한 번으로 해주고 유산소를 좀 늘려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은 바뀔 수 있겠지만은 메인 운동 같은 경우는 바뀌면 안 돼요. 제가 느낀 게 뭐냐 몸 좋고 항상 빵빵하게 유지하는 선수들 컨디셔닝도 잘 뽑아 이런 친구들 운동 시즌 비시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탑 선수들 보면은 시즌이라고 비시즌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비시즌 때 내가 대회를 뛰고 나서 심사위원한테 피드백을 받고 운동 루틴을 좀 바꾸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이 운동 강도라든가 이런 거 최대한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비시즌에 주 4회 4분할로 진행하시네요. 저는 제일 좋아했던 이번에 가장 사이즈를 올리면서 컨디셔닝 좋게 유지했던 게 주 4회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위 한 번씩 저는 팔 운동 안 해요. 가슴 한 번, 등 한 번, 어깨 한 번, 하체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고랬을 때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3일 쉬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와이프랑도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운동 가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운동 좋아요. 지금도 가는 거 좋고 아직도 설레고 이러는데 그냥 3일 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갈 때마다 PR이 계속 생겨. 그러니까 매번 운동 갈 때마다 중량이 늘고 몸이 발전되는 게 보이고 사이즈가 커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주 4회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선호했고요. 이번에 돌아갔을 때 시즌 맞추고 비시즌 갔을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 4회 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박증 버리니까 컨디션이나 몸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죠? 저는 진짜 강박증이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망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박증 내려놓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즐거운 거거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즐거운 건데 나중에 강박증이 같이 병행이 되면은 즐거운 운동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서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초헬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좀 까먹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조초마켓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여러분 이제 새로운 아이템도 출시될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해요.